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1.63% 빠졌습니다. 코스피도 0.77% 빠졌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아침부터 이제 카카오 네이버 관련 악재, 어제 이제 여당에서 그 카카오를 이제 좀 통제하려는, 규제하려는 그런 그 토론회가 있었다는 소식이 알려졌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10%대 급락이 나왔고, 네이버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제 영상을 급히 만들어 올려드렸습니다만, 아침이 아니었나요? 아까 낮이었구나. 네. 글쎄 뭐 보신 분들이 있으시고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빠질 때 매수를 바로 하면 이거 정말 나쁜 그 습관입니다. 오늘 빠졌어. 그러면 왜 빠졌을까요? 외국인 기관이 던졌으니까 빠졌겠죠. 오늘 왕창 던졌는데 내일 바로 반등할까요? 그런 것들이 반등할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는 반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해석을 할 때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꼬인 거죠. 엄청 던졌죠, 매물을. 그러면 개인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왕창 수백만 주를 받았는데 이거를 그러면 바로 올려줄까요? 외국인 기관이?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리더라도 추가로 조금 더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하단을 이제 보면은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든가 매물대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좀 어느 정도까지 빠질 것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 카카오가 121선이 아래쪽에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5, 6천 원 정도가 더 빠지면 121선인데 121선을 지지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모르잖아요. 121선의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하고 사면 되는 거죠. 근데 미리 살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121선을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121선을 이탈할 수도 있잖아요. 121선을. 그러면은 지금 121선이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13만 4천원쯤 됩니다. 13만 3,500원쯤 되는데요. 이 가격대가 오늘 저가가 13만 6,500원. 물론 여기서는 지지가 오늘 나왔는데 여기에서 더 빠지게 되면 이제 121선을 이탈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121선을 이탈을 했을 때 이제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매물대가 어디일까? 그러면 그 가격대가 12만 3천원대까지 빠집니다. 더 내려갑니다. 가격대가요. 그러면 거기까지 만약에 밀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선 241선인데 11만원대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카카오란 종목이 좋은 종목인데 그럴 리가 있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지금 선명한 악재가 나왔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이제 중소상인들을 살리겠다는 그런 것들을 카카오나 네이버의 문어발식 확장을 좀 저지하겠다고 하면서 정책을 대형 정책들을 만들고 뭐 국민의힘이나 이렇게 야당들과 공조해 가면서 대기업을 좀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만약에 뭐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1여당에서 그 이런 액션을 하고 있는 것 자체는 대형 악재죠. 거기다가 대통령 선거전 지금 이제 시작돼서 그러면 대선 후보들이 나름의 정책들을 가지고 이제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그러면 이거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악재가 나오겠구나 하고 추가로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빠질 때 사기보다는 좀 빠진 다음에 반등할 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의 121선 지지를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승부를 걸겠다 하면은 121선 부근까지 13만 한 3,500원 정도까지 빠졌을 때 그때 매수를 한번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전체 갖고 있는 전액을 다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분할해서 매수를 하면 이제 좋겠는데 거기서 더 빠지면 추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이제 남겨놓자는 거죠. 네이버도 121선이 40만 원이에요. 39만 9,900원이거든요. 40만 원이라 내일 추가로 한 40만 원까지 더 빠지고 나면 반등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더 빠지는지 아닌지 안 빠지는지를 조금 더 지켜본 뒤에 만약에 40만 원까지 빠졌다가 뭐 반등을 40만 한 5천 원이나 이렇게 반등이 확실하다라고 했을 때 사도 되잖아요. 내일 바로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더 빠질 때를 대비해서 빠졌다가 반등하는 걸 확인하고 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제 매 해마다 3, 6, 9, 12월의 둘째 주 목요일이잖아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러니까 내마녀의 날이라고 부르는. 그러면 이때 그 제가 이번 주 초에 그랬나요? 일요일 날 말씀드렸는지 9일 날 매수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9일 날 매수를 하거나 또는 뭐 오늘 매수를 좀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약간 오늘 매수를 했는데 그 지난번 3월하고 6월에 보면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주가가 올라요. 9일 날은 오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그 옵션 동시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던져놓고 이 풀어놓고 내일 이 그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이벤트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매수해서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 다시 짜는 거죠. 그런 방식의 뭐 외국인 기관들이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던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내일 이제 매수해서 올릴 텐데 그래서 오늘 개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아마 내일 오전장에서 조금 출렁거릴 때 조금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악재가 또 그러니까 이벤트가 또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종목별로 그렇고 오늘은 또 2차 전지주들이 이 진짜 힘든 장에서도 아주 뭐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2차 전지주들을 좀 소개해 드리는데 오늘 제가 항상 이런 장에서는 외국인들 매수를 좀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제 시장 상황을 한번 보면 코스피가 307 종목이 올랐고 560 종목이 빠졌습니다. 0.77%가 떨어졌고요. 코스닥 288 종목이 올랐고 1069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63%가 빠졌는데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다 외국인 기관이 다 팔았고 특히 외국인이 엄청 팔았죠. 그 매도 폭이 외국인들이 훨씬 거세게 나왔는데 이런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산 종목을 당연히 살펴보면 이건 강한 거죠.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팔면서도 사는 종목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법, 그들의 비법을 추적하는 느낌으로 이 수급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자, 오늘 코스피는 미국의 경제 회복세 둔화 우려 및 유럽 증시의 전반적인 약세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둔 경계감 및 원화 약세 등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다. 이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4분기 GDP 성장률을 전망치를 하향했다는 것은 최근에 있었던 그 테이퍼링의 어떤 연기, 좀 지연 이런 것들과 맞물릴 수 있어서 이게 반드시 악재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이제 다시 그 테이퍼링 우려를 완화했다는 둥 이러면서 또 주가가 상승 반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약세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폭이 확대되며 하락 마감했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면 오늘은 기아와 SK 하이닉스의 약진, 약진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쑥스럽죠. 1점대 중반, 1.63%, 1.44%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 상승한 종목에 그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늘은 카카오의 10% 하락, 네이버의 8% 하락이 더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카카오가 3바에 다시 시총 4위를 내주고 어느새 네이버와 시총 3위를 다투던 카카오가 시총 5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에도 자리를 뺏길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딱 세 종목 빨가니까 잘 보이죠. 에코프로비엠이 2.72%, 장중에 뭐 3%대 넘게 올랐었고 신고가를 33만 9,700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신고가를 썼죠. 34를 참 넘기 어려운데 그래도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게 아주 그 예쁘죠. 오늘 KB증권에서 또 좋은 리포트가 나왔는데 뭐 목표주가 42만원 제시를 했고 이 그 2차 전지주들 중에서 지금 흐름을 보면 뭐 굳건하게 이제 우상향을 아주 꿋꿋하게 지키는 공매도의 공격을 아주 거세게 받으면서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같은 이런 수급, 오늘은 이제 기관은 조금 팔고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내일 같은 날 저는 내일 무조건 오른다고 봐요. 이 시장 자체가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내일 34만 원대를 뚫지 않을까. 오늘 물론 시간에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LNF, 천보 딱 세 종목이 2차 전지 종목들만 올랐습니다. 그죠? 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2차 전지 말고는 다 모든 그 섹터가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2차 전지만 계속해서 굳건한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 공매도 보면 어제보다 2,800억 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 카카오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과열 종목 지정이 어제는 없었죠. 9월 7일 기준으로. 오늘 지정됐습니다. 카카오가 9월 8일자로. 그래서 내일 제가 이게 지금 거래소에서 나오는 공매도 브리핑 자료인데 이게 내일자에는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오늘 공매도 거래대금 늘면서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삼성 SDI, 네이버, LG생활건강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LX세미콘,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HLB의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JW중해제약, LG생활건강, 금호타이어, 롯데쇼핑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휴젤, 고영, 리노공업, AP시스템, RFHIC 순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6일부터 8일까지 3거래일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매매한 이제 매매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매도 순위 상위 종목 보면 1위가 카카오 압도적입니다. 2위가 카카오뱅크, 3위가 네이버. 이게 오늘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엄청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NC소프트 까지가 이제 1,000억 원대 오늘 이번 주에 덜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LG전자, SK텔레콤, 아모레퍼시픽,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인데 셀트리온도 지금 계속 던지고 있어서 못 가고 주가가 못 가고 있고요. 특히 이 그 외국인들이 주로 팔고 있는 5종목은 당분간은 조금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순매수 종목을 보면 기아 오늘 산 거예요. 기아가 어 1위 그죠? SK 하이닉스가 2위. 포스코 지금 잘 가는 이유는 외국인 때문이다. 삼성전자 우선주, 한화솔루션까지는 좀 사도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삼성 SDI, 효성 첨단 소재 오늘 엄청 올랐죠.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이런 식으로 뭐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도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와 이런 종목들은 뭐 자동차 이런 종목들은 사고 있다. 그죠? 명확하죠.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많이 판 종목은 바이오니아, 위메이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리버리 뭐 이런 종목들인데 많이 산 종목을 보면 에코프로비엠, 천보, LNF,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코스닥의 2차 전지주 4종목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많아요. 100억 원 넘는 종목이 ST팜까지 해서 이제 5종목인데 그 중에 1, 2, 3, 4위가 다 2차 전지주였으니까 상당히 밑에 PNT도 있네요. PNT까지 치면은 PNT가 9번째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2차 전지 쪽으로 외국인들이 수급이 뭐 많이 쏠리고 있다는 그런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온 2차 전지주 7종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뭐 가나다 순으로 그냥 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보시면 외국인 3만 1000주, 기관 2만 주 들어왔고 주가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그럼 내일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그리고 ITM 반도체 아주 오랫동안 눌리고 공매도 공격받고 하더니 드디어 이제 외국인 기관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LNF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 기관 양 매수가 들어왔고 어제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오늘 더 올렸습니다. 글쎄 이 정도면 좀 눌려갈까요?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가능성은 있고 저는 내일 시장 상황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마녀의 날이라는 조금 불확실한 변동성이 지나가기 때문에 좀 시장 상황이 안정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PNT
외국인이 오늘 20만 주 샀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이렇게 많이 산 적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네요. 그죠? 기관도 2만 7천 주 샀고요. 그리고 후성, 기관 보세요. 기관 지금 한 달 내내 사고 있고요. 이 위쪽에 개인 외국인 기관 이쪽에 이제 숫자 써 있는 게 최근 한 달간 그 매매량입니다. 개인 빼고 다 빨갛죠. 개인만 300만 주, 297만 주를 팔았고요. 외국인이 84만 주, 기관이 193만 주를 사서 쟁여놓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갈 거예요. 지금 19,000원까지 갔어요. 13,000원까지 빠졌던 13,000원대 가던 종목이 한 달 전에 뭐 한 달 사이에 지금 얼마 오른 겁니까? 한 40% 정도 올랐나요? 한 50% 정도 올랐나요?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후성은 진짜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기관이 역시 많이 사고 있고 뭐 외국인도 많이 사고 있는데 얘는 지금 2차 전지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쑥스럽죠. 수소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지금 오늘 그것 때문에 오른 건데 어쨌든 LG화학 악재가 나올 때 삼성 SDI가 튀고 SK 이노베이션이 튀고 그래서 그런 수급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로 지금은 분류를 하는 게 당연하고요. 뭐 굉장히 흐름이 좋게 가고 있습니다. 24만 원이었던 한 달 전 주가에 비해서 23만 원까지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8월 18일, 8월 19일 날. 근데 벌써 25만 얼마까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SKC도 최근에 지금 지난 그 9월 2일 날 이제 11,500원이 빠지던 날에 무려 그 외국인이 22만 주, 기관이 17만 주를 팔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4거래일 동안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 채워요.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는 이제 뺐던 것 이상으로 올렸죠. 지금 많이 올렸죠. 그래서 SKC 흐름 진짜 괜찮다. 엄청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시간에 보면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대체로 좋지는 않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0.47% 300원이 빠진 63,900원에 마쳤고요. 아이템 반도체는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LNF 0.42% 500원이 빠진 11만 9,900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PNT는 0.79% 250원에 빠진 31,250원에 시간의 거래 마감했고요. 후성은 1.57% 300원이 빠진 18,800원에 시간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0.6% 1,500원이 빠진 25만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SKC도 0.95% 1,500원이 빠진 15만 6천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내일 장은 시초가가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장중 분위기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봉 차트 매물대와 일봉을 같이 보면 지금 최근 흐름 아주 좋죠. 저 초록색 60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솔루스 첨단 소재 쭉 올라가면서 아주 좋잖아요. 이 흐름이 내일 이제 주가가 빠지면 이 두꺼운 매물대의 하단 지지 63,000원에서 하단의 지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라가게 되면 매물대 상단 65,000원 부분에서 이제 좀 밀리지 않을까 한 65,500원쯤 되는 자리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ITM 반도체는 많이 눌렸어요. 최고가 53,200원까지 갔다가 뭐 한 달 사이에 42,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올라갈랑 말랑 하고 있는 중인데요. ITM 반도체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이 ITM 반도체 역시 이제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머리 위에 있는 저 초록색 60일선이 조금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 같고 그 위에 있는 매물대 아주 강력한 매물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도 49,000원 정도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내일은 47,000원 정도에서 저항을 만나지 않을까 싶고 빠지게 되면 46,0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F 최근에 좀 안 좋았다가 어쨌든 21선 밑으로 빠졌다가는 다시 회복하고 빠졌다가 다시 지금 어제 오늘 회복을 한 상태인 건데 여기에서 주가가 더 오르면 위쪽에 12만 한 5천원쯤 되는 자리에서는 저항을 만나게 될 것 같고요. 빠지게 되면 21선 자리 11만 7,500원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요. PNT는 뭐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눌려가야 됩니다. 이 이격도 너무 벌어져가지고요. 약간 더
올리더라도 이제 거기에서는 좀 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이평선이 올라올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급등 나오고 윗꼬리 아랫꼬리 돌고 살짝 이제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잖아요. 이렇게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후성은 좀 빠질 겁니다. 어디까지 빠질까요? 요 아래 매물대 아래쪽 한 18,000, 한 18,000원대나 아니면 17,000원대 후반 그 정도까지는 좀 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8,000, 한 1, 200원까지 안 뺄까요? 그 정도까지는 뺄 것 같이 보이는데 서서히 뭐 빼거나 아니면 횡보하면서 시간을 좀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평선 올라오고 그래야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8월 20일 날 241선 딱 지지를 받더니 오르는 이제 올라가는데 오름세는 그렇게 썩 크진 않아요. 그리고 위쪽에 121선과 61선 이평선이 25만 9천 원대에 지나가고 있어서 뭐 그렇게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내일 올라가게 되면 매물대 상단 25만 한 6천 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을 것 같고 빠지게 되면은 아래쪽에 11선 자리 24만 6천 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SKC는 지금 제일 강한 매물대, 제일 센 매물대를 지나가고 있어서 올라가게 되면 15만 9천 원에서 뭐 저항을 받을 거라고 봐요. 한 16만 원 정도에서는 저항을 만날 거라고 보고요. 빠지게 되면 아래쪽 지금 매물대 하단이 15만 5천 원. 그 자리에서는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매물대가 가장 길고 세기 때문에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기도 어려울 것 같고 하향 이탈하기도 어려운 구간. 그래서 조금 횡보하면서 힘을 모을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종목으로는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지만 여기에 외국인만 매수한 종목이 또 9종목이 더 있어요. 그거는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TSI가 있고요. CIS, 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천보, 또 삼성 SDI, 또 신성 델타테크, 대주전자재료, 상하프론테크가 있는데요. 이 종목들도 흐름이 괜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종목은 무조건 관심 종목으로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3월과 6월에 코스피와 코스닥에 이제 그 일봉 차트를 좀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어디에다 저장을 이 차트를 보면요 3월에는 당일날 내만의 날 당일날 양봉이 이렇게 3월에도 나왔고 6월에는 약간 좀 폭이 작은 양봉이 나왔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날에는 다들 하나같이 좀 나름대로 좀 센 음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락세예요. 하락세. 그래서 이 변동성이 큰 흐름 장에서는 조금 던지는 모습이 나오다가 내만의 날이 딱 지나가고 나면 상승세로 반전합니다. 두 번 다 그랬죠. 3월, 6월에. 그래서 코스피가 그렇고요. 코스닥은 좀 더 드라마틱합니다. 코스닥은 3월에는 완전 급등이 나오더니 여기서부터 완전 엄청나게 밀어 올렸죠. 그리고 6월에도 급등이 나옵니다. 이번에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당일에는 바로바로 올렸나? 당일에 분봉을 한번 보니까 코스피는 시작하고 9시 40분까지는 별로 흐름이 변동이 없고 오히려 음봉이 나오다가 9시 40분, 50분부터 9시 50분이 지나면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코스피는. 그래서 장 초반에 오늘 아까 2차전 지주들도 보여드린 것처럼 장 초반에는 주가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반전을 하게 될 거고 아마 상승세로 전환하게 될 겁니다. 이 계속 그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드라마틱합니다. 6월 건데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이제 너무 올랐으니까 조금 조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마녀의 날이 내일 당일 지나갈 때 오전에 그냥 코스피는 반짝 지나갔고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그냥 끌어올리더라.
제가 볼 때는 오늘 만약에 오늘 밤 사이에 미국에 특별히 악재가 안 나온다면 그러면 내일 우리 시장은 장중에 반전을 할 가능성이 있고 좀 미국 시장이 좋다 그러면 장 초반부터 바로 좀 밀어 올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2차 전지주들은 당연히 뭐 관심 종목으로 봐야 되고요. 뭐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번 주에 많이 눌렸던 여러 가지 종목들, 뭐 셀트리온 삼형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골고루 다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많이들 수급과 이런 것들이 꼬이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날, 바로 내마녀의 날 이런 날이 있을 때 그 전까지는 두려워서 주가가 좀 흔들리고 수급이 꼬일 수 있지만 그게 지나가면 안정을 금방 찾습니다. 시장은. 예, 미국 시장 오늘 밤에 좀 봐야 되고 내일 아침 그 수급 상황이랑 이런 것들을 보다가 뭐 눌리면 더 사도 된다고 봐요. 반전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제발 제 말씀처럼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